끝나지. 거의 다 끝나는. 이제 뭔가 좀 끝나가는.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시간 너무 빠르다. 근데 좀 이제는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어쨌거나 그 두 명은 일단 뽑는 게 우리한테 무조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한 명 정도는 더 뽑는 것도 그거는 깔끔하게 좋네. 우리 그러면은 마지막 아예 역전이 다 가능한 거야? 아니면은 이미 좀 사실 큰 차이가 그렇게 있지 않아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 사실. 되게 궁금하다. 진짜 우리 집 8명은 진짜 잘 뽑긴 한 것 같아. 누가 결론적으로 뽑았는지 참. 결론적으로 하나하나 주옥 같은 사람들. 그래서 취해가나? 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8명이 있는 거기 잘 못 보겠어. 야, 또 눈물 나올까 봐. 뭐 울까봐는 아니지만 내가 그때 이별에 근데 약하긴 해. 근데 저도 또 이러면은 되게 운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 헤어지면 진짜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이게 되게 정말 힘들었는데 또 그랬던 만큼 끝나면은 이게 가고 나서 이 자리를 다시 보면 되게 뭔가 감상에 젖을 것 같아. 벌써 생각만으로도 좀 눈물이 나시나 보다. 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냉정한 이미지로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가 있고 인턴들과 정이 쌓이니까 저렇게 좀 눈가가 촉촉해지는 저런 모습도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마무리할 때 변호사님들이 더 울 것 같아. 일단 뭐 건상호 변호사는 100%고요. 맞아요. 홍 변호사님은 이미 눈물이 고이셨어, 맥주 드시면서. 최 변호사님도 이야기하는데 벌써 눈가가 촉촉했어요. 살짝만 건들면 또르르.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게 멘토 변호사들의 대화 과정에서 보면 원래는 한 명을 뽑으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리를 다 켜면 2명으로 늘어나는 거였는데 지내다 보니까 인턴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둘 뽑자. 그리고 우리가 불을 밝히면 한 명을 더 뽑자. 이렇게 된 거였네 보니까. 근데 도저히 뭐 그 변호사님들이 그게 뭐 안 되는 거죠, 이제. It leaves me feeling seasick, baby. 꿈 같은 현실 깊이가 쳤나봐. It spins me around and drives me crazy. 한낮에 뜬 달 같은 나인가봐. 마냥 나 욕망에 좀 솔직하고 전 송지원이죠. 변호사가 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무리 진정성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혼서 인턴이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줬으면 좋겠어요. 끈기예요. 생각보다. 넉넉함이 아니고 끈기. 최종 면접을 3일 앞두고
금산. Hey, you, kinda hard to get used to if you don't know what I'm going through. Here, let me show you. Hey, 가면 형 언제 와요? 목요일 월요일? 수요일이나 아니, 목요일 날 오시고. 목요일은 출근인데. 목요일 날 출근인데. don't know what to do. 아이니. 아이니? Cause from day one, you're knocking me off my 머리카락이 되게 많은 편이래. 객실 밖의 도시는 이상 소관 장치를 이용하여 doing to me. Whoa, losing my mind, afraid of how it'd be if you would ever. 아기 상어. Don't ever leave. I could get used to you and me. I could get used to you and me. 다녀왔어요. 상 왔어? 네. 엄마 이렇게 붙여. 천 많이 붙였네? 아, 치킨집 하시나 보다. 네. 아. 어딜 가나 했더니 전 이렇게 붙일 동안 뭐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빨빨 와야지. 정리 좀 하고 왔어? 네, 집 정리 좀 하고 왔을 대충. 화분 좀 들여놓지. 어떤 거? 그거 베란다에 있는데. 화분 안 들여놨는데? 설음식 차리시는 거죠? 하나 비벼. 공정으로? 오토바이 부상 나가지고. 그러면 오토바이를 그냥 거기다 세워두고 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무거워서 끌고 오지도 못해. 저기 그냥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아니, 뭐냐? 월급 받아가지고 선물 고모 것도 사왔어야 되는데. 야, 엄마께 이거 2개야. 선물을 또 다 받아. 엄마께 2개야. 왜 엄마 거를 2개나 줘? 엄마 얼마 전에 생신이셔서 하나 고모 드려야 하거든. 그러지. 선물 안 사와도 자랑스러운데 선물도 안 사왔어. 내 거는 안 사도 주는데 엄마 것만 사고. 이 엄마 것만 기대. 아빠 거 안 샀어. 아빠 거는 하나인데 뭐가 없어서 내가 안에다 뭐 충전재 이런 것도 깔아놨는데. 내 것도 있어? 아버님이 아버지 것도 있어. 인상이 엄마가 좋으시네요. 선물도 구경도 해야 되네. 야, 내 것도 한번 줘봐라. 어? 이걸 2개나 샀어? 아니 그거 하나인데 야, 이거. 이거 엄마가 원하는 스타일인데. 줘봐, 이거. 그나저나 이거 하나 이거는 있었으면 고모가 내가 입으려고 용케 알고 사왔네. 근데 엄마 이거 안 적을란가 모르겠네. 엑스라지야. 요즘 살이 또 찌어서. 가볍고 좋다야. 딱 맞네, 아빠는. 아니 아빠 오토바이 타시니까 땡큐. 안에 입으시라고. 아니 그래서 전 붙여야 돼 이제? 아, 붙여. 가서. 형님 한 게 내가 그냥 할게. 이거 용퍼고 그거는 거의 기름 튀면 안 되네. 이거는 아들이 사준 거니까 애께 입어야겠네. 아, 효자네요. 상호 인턴이 친화력이 좋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보니까 또 가족분들 분위기도 그랬어요. 아버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인상 말 좋으시고. 예쁘게 하고, 아유, 안 그래도 꼭 필요한 걸 사왔네. 이거 안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예. 그 말이 얼마나 자식의 기분이 얼마나 좋게 만들어주는. 보람도 커지죠. 예. 딱 맞다. 뭐 이렇게. 예. 정말 너무 좋다. 안주머니에 현찰도 넣어놨네. 내일 저녁 간다고? 모레? 내일 밤에 아니면은 모레 아침에? 모레 아침에 가야지. 엄마를 하루라도 더 보고 가야지. 기회도 근데 없고. 정신이 없어? 일 끝나면 또 내려오든가 해야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아들한테 물어봐. 이 시간이 없네. 또 금방 가야 해. 저녁에 한잔 해하면서 얘기하지. 야안하고 술 먹는 재미로 내가 이제 살아야지 뭐. 아니 그렇게 바라면 안 돼. 이제 아들들 뭐 그렇게 와서 술 먹을 시간 없어. 네,
그렇지. 여기 놓고. 그래, 이따 보자. 조심해서 오고. 엄마 이것 봐요. 차랑 연결돼서. 운동 287. 갈게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어제 비가 와서 너무 깨끗하다. 500m 앞 60km. 아빠 좋아하시겠네. 그렇게. 아버님 성로 가시는. 전에는 엄마가 운전해서 왔는데 이제 아들들 키워놓으니까 아들들이 엄마 너무 좋아. 언제 키우나 그랬거든. 예전에 엄마 운전하고 다닐 때. 아, 요놈들 언제 키워가지고 운전시키나 했더니 그새 이제 이쪽이 이제 눈 오고 그러면 막 길도 거칠고 그래가지고 조카인가? 할아버지가 안 좋았어요. 내가 주로 볼게. 할아버지 사진. 할아버지. 인사해요. 준우도 한번 할래? 준우 할까? 한 번 더. 준이 한 번 더. 너무 잘해. 아이 멋있어. 준이 아빠랑 삼촌 봐. 당신이 애들 잘 키운 것처럼 애들도 준우 잘 키우고 지금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먼저 드시면. 엄마 떼줄게. 노랑 떼. 앉아. 용지 위주로 줄게. 용지 앉아. 엄마 노랑 줄게. 앉아. 준우도 누룽지 먹자. 엄마. 그래서 저번에 CPR 얘기 나오니까 막 저번에 괌에서 일했던 것도 생각나고 막 저희 이 친형이 응급의학과 전공을 해서 제가 같이 형이랑 괌 여행 갔다가 심폐소생술 하는 것도 봤거든요. 형님은 의사인가 보다. 의사신가 보다, 형님은. 찍어야 먹어. 아빠는 힘들진 않아? 그냥 그렇게 힘들 거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청 바빠? 그냥 과제할 때는 바쁘기는 한데 변호사 원래 바쁜 직업이라서 명절도 쉬고 그러니까 앉아보세요. 엄청 초롱초롱해. 응? 일하면서 막 신이 나 있어. 또 재밌으신가 봐요. 인턴은 네, 잠만 자도 편한 거지. 잠만 자도. 인턴은 몇 시간- 의사 인턴이 제일 힘들지. 몇 시간 재워요? 그게 과마다 과마다 다르긴 한데 뭐 밤새 당직하고 이러니까. 동그라미. 누가 1등 할 것 같아? 되게 직접적이시다. 그런 거 보이잖아 원래. 하다 보면. 아니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보다 보면 모르나? 그 무슨 상대편 골대에다 골 넣는 것도 아니고. 아 유력한 1위부가 있을 건데. 근데 내가 팀미션을 하면 주로 지더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럴 것 같아. 같이 팀 되면 쟤랑 하면 진다 이런 거. 너 때문에 진 거 같아? 뭔가 지면 나 때문에 진 거 같지? 왜?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뭔가 하다 보면은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 그렇게
크게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느낌. 아 그래서 지면 너 때문에 준 거지 뭐. 정확하게. 돌려 말하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해가지고 하다가 지면 나 때문에 진 거지. 괜찮아. 많이 하면 돼. 핀 과제 남았어? 핀 과제 모르겠어. 아 근데 뭐 뭘 안 하다가 지는 것보다 하다가 지는 게 나은데. 그렇지. 아 하지 말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어. 뭐 인턴 하지 말 거야? 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 그런 적은 한 번도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요. 마지막에 광탈하고 그럴 수 있지. 여보세요? 아빠? 그래. 어제 잘 도착하셨어요? 도착해가지고 해운대 앞에 모여서 배 먹고. 네. 저도 이제 재우랑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재우 목소리도 듣고 싶네. 맛있는 거 잘 사 먹고 챙겨 먹어. 네. 비 엄청 많이 온다. 비 올 땐 따뜻한 거 먹는 게 좋은 거 같아. 맛있겠다. 그래도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되게 고급스럽다. 이렇게 다치에 앉아서. 막 하는데 스트레스 같은 건 안 받아? 힘들잖아. 그게 학교에서는 그게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 그치, 아무래도. 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칭찬받고. 와, 진짜 약간 실무네. 좋다. 좀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완전히 흥미를 가진 분야는 아직 잘 못 찾았으니까. 형이 그래도 10년 가까이 약간 법 외길로 쫙 하는 걸 보고, 신기하더라고. 나는 다른 데 좀 쳐다보고 이러는데. 그래서 부러운 한편 힘들진 않을까. 형이 또 성적 같은 거 나오면 되게 깐깐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뭐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 평가 잘 못 받으면 좀 뭐 힘 빠질 때도 있고 한데 재밌는 것 같아 하는 게. 왜냐면 되게 쓰임이 많거든. 그치. 너 굴에 갔다 왔다 했잖아. 30살 먹는 손주가 있어. 비슷해요 그러면. 근데 약간 우리 외할머니랑 느낌 비슷한 거야. 나이대가. 모시고 뭐 군청도 가고 그 땅도 보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서 조금 도와드렸거든. 잘했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 거 하니까. 그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로펌이 대부분 다 친구야 서로. 아, 구성원 나이가 같지는 않더라도 위아래지만.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도 같이 술 한잔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결국은 사람이랑 일을 하는 거니까. 되게 사람이 되게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되게 뭐 외롭고 그런 존재잖아요. 나약해요. 되게 나약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내가 누구랑 일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일보다 저는 누구랑 일을 하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기하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왜냐하면 다 좋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나와서 만든 거거든, 이거를. 내가 다른 회사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다른 곳에 분위기도 좋은 데도 있겠지만 되게 웃으면서 일을 하는 괜찮네. 곳인 것 같아. 이거 이제 우리 중에 뽑으셔야 되니까 변호사님들이 먹어. 형제가 의외가 끝이요. 너무 좋아 보이네요. 네. 현실의 형제가 저 정도로 대화가 별로 없거든요. 예. 형제들은 어색하죠. 이렇게 좀 예. 뚝뚝 끊기고. 그리고 또 동생 또 굉장한 미남이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한잔? 아버지는 쏘네. 한잔. 나 조금 따를까? 넌 수수하냐? 짠.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밥 먹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원샷이다. 니네하고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그런 날도 이렇게 훈하지 않겠다. 응? 제일 아쉽.
한 번씩 자주 와야 해요. 그래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아들들하고 마시는 저기가 제일 좋은가 봐. 저는 그 진로가 어느 정도 돼 있었죠. 뭔 진로가 돼 있어. 열심히 해야 된다 앞으로. 일단 시험을 봐야죠. 뭐 거기 졸업하면 시험만 보고 변호사 잘 쓰면 따면 돼요? 아, 그렇게 취직해야지 이제. 뭐 판검사 이런 건 안 되고 그 경력이 있어야 하나? 판사는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되고 검사는 3학년 때 시험이 있긴 있어. 시험 따로 있어? 얼른 일해야지 이제. 지금 인턴하는 데서도 한 명 미리 뽑기는 뽑는데. 아 인턴들? 이제 이거 끝나봐야. 그중에 한 명만 뽑노마? 아마? 그래. 너무 서둘지 말고, 응? 항상 겸손하고. 근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무튼 금방이야, 진짜. 저희 회사에 꼭 오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꼭 오고 싶은 이유, 우선 구성원 변호사님들이나 뭐 대리님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랑 식사를 했어요. 직원분들이랑 일부러 월요일 날 이렇게 면접 전에 식사를 했었는데 직원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이상호 인턴이 우리 회사에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뭘 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로비를 한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걸 산다거나. 청소 같은 거 있으면 그 다 옆에서 주위에 쓸고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거 보면서 이런 분이 왔으면 우리 회사가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다들 하셔서 대리님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사실 더 좋아졌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 친구를 좋아해요. 진짜 호감형이에요, 정말. 예.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일단 겸손하시죠. 겸손하니까. 아주 큰 장점이죠. 팀 과제랑 개인 과제가 성적이 조금 차이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개인 과제가 성적이 차이가 났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나중에 극복을 하고 해 나가고 싶은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선 팀 과제와 개인 과제의 성적이 차이가 나는 거는 분명히 제 개인적 역량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로펌에 와서 변호사님들 하시는 일들 어깨 너머로 보고 이러니까 스스로한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답변을 했어요. 이상호 인턴이 은근히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본인 빼고 한 명을 뽑는다고 하면 누구를 뽑을 건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 한 분을 특정을 해서 말씀을 말씀하시죠. 저라면은 이시윤 인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면접도 아니고 최종 면접. 기분이 어떨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이시윤 인턴 처음에 면접 보러 와서 인사하고 이런 장면들이 지금도 막 생생한데 내가 변호사를 내 직업으로 하고
오래오래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확신은 이제 생긴 거라고 저희가 봐도. 네, 너무 확신이 생겼습니다. 뭔가 저는 사실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게 저에게 동력이 생겨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데 누구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직업이구나라는 것을, 이것은 저희 멘토 변호사님과도 대화를 하는 와중에 제가 이거 진짜 너무 감동이다, 이 말은 평생 간직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좋은 거는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줘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다른 사람의, 그 누구가 됐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직업이다라고 해주셔서 이거다, 내가 사는 이유는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아쉬웠다 싶은 게 있으면. 저는 이제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1심 인턴이 아직 하고 있어요. 이제 그날 뭔가 집에 가는 길에 역시 나는 이쪽 일이 아니었네 하면서 휴학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다시금 자아를 찾아야겠다. 되게 너털 집에 돌아왔었거든요. 이제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저는 그 화면을 딱 봤을 때 되게 울컥했거든요. 뭔가 제가 여기서 와서 갑자기 그때 너는 이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보다는 저는 그 순간에 되게 괜찮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좀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을 때였는데 딱 그 메시지 자체가 제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해나가는데 되게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이시윤 인턴 굉장히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심할 여지는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뭔지 알지? 너는 엄청 잘하는 애야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얘는. 진짜 좀 북 떠다주고 싶은 그게 있어. 근데 이게 첫 과제를 늦게 낸 게 너무 공감된 게, 내가 인턴 갔을 때 1분인가 늦게 냈거든. 근데 그때 막 식은땀이, 그러니까 샌드가 안 가. 그 이제 인터넷 그런 것 때문에 쫓기면서 그때. 시훈이가 근데 상호랑 현서 중에 누구를? 현서. 저는 현서 씨가 역시나 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대립각일 때는 마음이 불편해지지만 같은 팀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는 신뢰감이 가는 사람. 예, 현서 인턴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가 참 잘한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런 걸 약한 걸 알게 됐다라는 게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일 놀래켜 드린 거는 의뢰인 상담했을 때 예상하신 것보다 좀 더 많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신용정보에서처럼 리스트 같은 거 다.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아쉬웠던 과제는 구례군 갔다 왔을 때 이제 협력했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보여드렸어야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일부 좀 독선적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약간
걱정은 아닌데 약간 좀 궁금한 부분은 약간 개인 과제에 비해서 팀 과제가 성적이 조금 안 나왔었잖아요. 혹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팀 과제가 성적이 덜 나온 이유는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고민을 해봤는데 가족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번 일을 좀 저 학부 다닐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직접 하려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직접 하다가 결과가 잘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노력형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약간 천재형인 것 같아요? 저는 노력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노력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 저의 삶의 코스를 보면 노력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본인이 그 인턴 기간이 있었던 그 기간 중에서 가장 본인이 성장을 했던 그 날에 대해서 혹시 일지로 쓴 게 있으면 예. 인용을 해서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쓴 것인데요. 예, 바로 어제 끝나고 머릿속으로 조립했던 논리들을 아무리 다시 뜯어봐도 의미 있는 결론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벽 4시쯤 됐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노래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내 주관이 아니라 두 노래가 똑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곡이 정말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지만 내가 남들이 잠든 시간 난방이 꺼진 사무실에 남아 조그마한 열풍기를 쬐며 컵라면을 먹으며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을 견디지 않고 포기했다면 그 간단한 답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까? 다른 인턴들과 이야기해보니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해답은 손쉽게들 생각해냈던 것 같지만 누구에겐 쉬운 해답이더라도 나는 그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내 앞에 도전들, 크고 작은 어려움에 맞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내게는 그렇게 해서 찾았던 그때그때 해결책, 해답, 결과보다는 무던히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견뎠던 그 시간들이 변함없는 단 하나의 해답이었던 것이다. 좋네요. 기가 막히다. 나 이쯤 되니까 쟤는 그렇게 사는구나라는 게 좀 이해도 가긴 하고. 아니 근데 본인과 되게 다른 스타일이 조금 의외인 거기도 한데 저는 이강호 인턴을 제가 이제 채용하는 입장이라면 뽑고 싶을 것 같습니다.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같이 지내기 편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라면은 강호 인턴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강 인턴. 우선 이제 잘 사람들 이끌어주고 뭔가 티나지 않게 잘 케어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섬세하다고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인턴 과정 거치면서 본인이 제일 많이 변했다거나 뭐 달라진 점 같은 게 있어요? 그 열심히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뭔가 제가 백이 안 채워지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제 스스로 이 정도가 한계고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바운더리가 있었는데 그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인턴 기간 동안 인턴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고 김종근 변호사님하고 9번째 과제하기 전날에 식사를 하면서 가장 비슷한 판례를 끝까지 찾아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날 하얗게 불태워보자. 끝까지 해보자. 잠자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고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창천에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오신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 본인도 뭐 그런 부분에서 어필을 잘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일할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고 저도 일을 해봤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일이 재밌을 수도 있고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재밌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 여쭤보셨을 때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한 이틀, 3일 지나고부터 그리고 계속 변호사님들 보면서부터 이분과 함께면 뭐든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든 재밌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모두가 그렇지만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모든 회사에 가서 시험을 보고 이게 100여 차례 됐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떨어지면 되게 마음이 크게 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제 상처를 받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뽑히면 잘 맞으니까 뽑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하자. 굳이 이런 거에 상처를 받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을 같이 인턴을 해서 배우고 이런 기회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되면 상심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로펌에 대한 의지.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말한 거예요. 네. 그죠?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떡하냐. 더 모르겠다, 이제. 송지현 인턴을 꼽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송지원 인턴 굉장히 확신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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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기소개서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그때 썼던 본인의 모습이랑 또 다른 면들도 되게 많고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송지연은 어떤 사람이다 생각해보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인턴하면서 제 다른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그중 좋은 점은 글쎄요. 제가 팀 작업에서 꽤 유화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권상욱 변호사님께서 팀플을 할 때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물어보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보면 뭐 발표도 되게 잘하시고 자신감도 넘치시고 약간 좀 주인공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사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조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팀플에서 오히려 저는 저를 많이 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사실 좀 피했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드니까. 인턴 과정에서 좀 티프를 하면서 그걸 부딪히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반론을 받더라도 더 탄탄한 의견이 되더라고요. 제 의견을 말하면서도 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묵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점은 제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그때 성장했던 날에 대해서 일기를 인용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느끼고 싶어서. 저는 항소이소 쓰는 중이다. 원래 4시쯤 끝내서 8시쯤까지 자고 10시에 제출을 하려 했는데 지금 6시 반이다.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다. 1시간만 눈 붙이고 일어나서 1시간만 형식 더 보고 내야지. 땜나. 막 느껴지네. 네. 그 감정이 막 생생합니다. 느껴지네. 네. 글씨도 엄청 날아가게 썼어요, 이날은. 저는 자기소개서에는 제가 치열하게 사는 게 괜찮은 사람이다. 그게 더 맞는 사람이라고 썼는데 그 치열함은 이 정도의 치열함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뭐 12시까지다. 그 정도까지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 정도 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12시까지 공부하다가 모르겠어도 그만두고 잤거든요. 근데 권상우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 없으면 끝내고 가는 거 괜찮다. 근데 변호사의 일은 끝나는 게 없다. 왜냐면 어느 정도 노력을 투자하는지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지고 그 노력을 들일 수 있는 정도는 무한정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면 뭔가 끝까지 막 치열하게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뭐 일 끝났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맞아요. 네. 근데 그 끝나는 게 언젠지를 정하는 건 나니까. 본인이, 네. 저는 항소이유서 쓰면서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하나도 모르겠고 그때면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만 더 있으면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는 모든 일에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변호사 일은 내가 하는 만큼이구나. 그리고 많이 할수록 좋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뭐 갈피를 못 잡았어도 제가 사고의 과정이 치열했으니까 틀렸어도 그것들이 다 남더라고요. 좋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짠하다 뭔가. 이 과정에서 느낀 게 많아요. 임하는 태도가 좀 완전 다른데요. 원래 예상했던 거랑 또 다른 감성이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있어. 못하겠다. 다음은 김현우인. 늘 웃고 씩씩하잖아요. 근데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 정색을 하니까 누구보다 진지하고 치열한 분위기가 확 발산이 돼요. 예. 제가 오늘 본 면접 화면 중에서는 가장 그 내면의 진솔한 얘기를 깊이 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멘토 변호사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좀 찡했던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조금 힘들었던 상황, 가장 힘들었던 상황 내지는 위기,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려고 대처를 했는지 그런 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무변청과제 PT를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호사님들께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좀 힘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슬라이드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지적할 게 없는 게 없어요. 되게 외롭고 부담되지겠지만 지금 현우 인턴 좀 부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판사님이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이런 걸. 그래야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르러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전보다 좀 자신감이 좀 드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아 역시 힘든 거였어 이런 생각만 들게 된 건가요? 저는 저에게 쓴소리 해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겉으로 진짜 다 뒤엎겠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 속에서는 정말 치열하고 말씀해주신 하나하나의 피드백들을 정말 많이 새기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좋은 변호사가 되는 거,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실력이 바탕이 안 되면 그냥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매력적인 변호사가 돼야지. 사실 집에 가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좀 감정이 올라오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천천히 일단 저도 제가 제일 원하는 것도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점을 그리고 제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이 제일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저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후련할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네. 나는 못 뽑겠어, 진짜. 이거 최종 면접을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이거 안 하고 뽑았어야지. 혼란이 오네, 너무. 성적이 약간 떨어져도 면접 잘해서 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요. 10명 정원에 11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예. 이게 뭐 그 프로 아마추어의 어떤 대결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예. 점수 차이가 나도 그 간발의 차이기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모든 게 다 뒤집어 진다니까요. 떠나요. 자, 둘이서. 그게 아니에요. 그 노래 아니에요. 소설 말이야. 왜 그래? 공주님 타세요, 알로 오세요. 강 오빠 타는 거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해요? 제가 앞에 타요? On a Saturday night in the summer, sundown and they all come out. Lamborghinis and they're renting Hummers. The party's on, so they're heading downtown. Everybody's looking for a come up, and they wanna know what you're about. Me in the middle with the one I love, we're just trying to figure everything out. We don't. 자, 여러분 안전벨트 다 네. 전화요. This conversation, you look stunning, dear. So don't ask that question here. This is my only fear that we become beautiful people. Top designer. 가상현실 이런 느낌. 홀로그램처럼 봐. 뭐가 보이는데? 여기 변호사 앞에 속도랑 방향이랑 다들 수고하셨어요. 인턴 끝났다. 와, 믿기지 않네. 아, 진짜 끝났네. 진짜 믿기질 않아요. 믿기질 않아. 너무 슬프더라. 최종 면접하는데. 근데 진짜 정이 많이 들긴 했나 봐. 처음에 변호사님들이랑 면접 봤을 때 변호사님들한테 우린 어쨌든 이방인이었잖아, 그때는. 그치. 근데 지금은 되게 따뜻하고 확실히. 와, 거진 다 왔네.
시원해. 해변으로 가요. 나 겨울바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나 수능 끝나고 온 거 처음 와. 먼저 하시고. 그럼 나도 하지. 가볼래? 가보자. 그래, 알았어. 두 발을 잃을 수도 있어요. 송정 너무 멋있어. 멋있어. 모두 고생했고 우리 자주 보자. 수고했다. 저희 다 변호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화이팅! 훈훈하네요. 얼마나 시원섭섭했을까. 또 시작이니까 또 저게 끝난 게 아니고 또. 아, 근데 진짜 누가 채용이 되든 이 8명은 정말 너무 값진 그 인생의 동반자, 친구를 얻은 것 같아요. 이거 평생. 일단 어떤 분을 선발을 할지 일단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을 먼저 얘기해보는. 일단 어떤 분을 선발을 할지 일단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을 먼저 얘기해보는. 사실 뭐 누구 한 명을 뽑는다고 하면 이면서 인턴이랑 이시훈 인턴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 분 중에서 사실 어떤 분이 더 잘했냐라고 이제 굳이 따지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과제 순서만 봤을 때는 1, 2위는 사실 점수상으로도 별로 차이가 없고. 이 부분은 정말 너무 고민되는데. 일단 사실 기본적으로는 멘토분 생각이 전부 다 그 우리 최승훈 변호사님 멘티분들이어서. 멘토라면 누굴 뽑을?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가혹하긴 하다. 나머지 근데 너무 궁금하긴 해. 근데 사실 너무 궁금해. 제일 가까이 그래도 봤을 인정해 거 아니야. 드릴게요 저희. 둘 다 사실 과제에 대한 몰입도가 되게 높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려 하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다 맞는데 사실 그런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이면서 인턴이 더 뛰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조금 특이한 법률가로서 유의미한 특이한 이력들을 갖고 있고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케이스를 기송법조인과 다른 각도에서 시도를 해보려 하는 것도 많은 편인 건 사실이고 근데 여전히 이시훈 인턴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건 그 특유의 안정감과 그 논리 정연함 이런 거는 이시훈 인턴이 조금 더 낫긴 하거든요. 시훈이는 일단 어떤 사건을 줘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줄 것 같고 어떤 밸런스 측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올라운드 플레이어 느낌이 나거든요. 현서가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특출한 능력을 보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럴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시훈이한테 어떤 사건을 줘도 퀄리티 있는 그런 서면을 갖고 올 거라는 약간 좀 믿음이나 안정감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훈이가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근데 말씀 들으니까 생각 드는 게 들어오시면 일단 신입 변호사가 될 텐데 2년차, 3년차까지는 주로 하는 일은 사실 막 긴장감이 넘치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재밌는 케이스라기보다는 되게 틀에 박히고 그 반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죠. 저희 일이. 사실 뭐 굳이 말하자면 한 90%, 80%가 그렇게 될 텐데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면서 인턴이 이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을까 여기. 저는 변호사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약간 이 두 분 말씀하신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고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막연하게 되게 재밌는 케이스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인간이면서를 우리가 어떻게 위해 줄 것이냐, 인간이면서한테 우리가 뭘 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의 접근이고, 내가 봤을 때 좀 지루하고 소위 깡치 사건 같은 거를 주면 이면서가 당연히 지루해하겠죠. 이면서 아닌 다른 사람도 다 지루해하니까. 근데 이면서가 그럼 다른 애보다 못할 것이냐 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결국 채용을 한 이후에는 물론 이 사람의 성장과 이 사람한테 내가 뭘 더 선물해 줄 수 있을지도 접근을 해야 되지만 내 일을 결국 얘가 잘해 줄 것이냐의 접근으로 해야 되잖아요. 일찍 나오셨네요. 웨이브 폼도 따봤거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이면서 같이 열정이 있거나 사건이 집중돼 있거나 그런 사람을 이런 인턴을 또 만나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현서랑 이면서 인턴을 얘기하면 빠져들어요. 매력 자체도 매력도 있고 집요함이나 집중도는 나는 그런 인턴은 진짜 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저도 사실 결국 회사잖아요. 회사라서 저는 조금 더 유니크한 캐릭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부족한 측면은 서로가 다 등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더 특이한 성향을 가진 저는 이면서 인턴이 조금 더 끌리긴 해요. 내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뭔가 되게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해볼 수 있고 막 이런 거를 이 친구한테 뭔가 같이 일하고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저도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극이 되는 그거는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고백하건대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 1등은 이시은 인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뭔가 채용을 위해서 이야기한 건 거의 처음이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이시은 인턴이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멋있고 이렇게 다가가기도 쉽고 마음이 좀 편해지고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더 끌렸던 측면이 사실 있었던 것 같고 저한테. 그런 것 때문에 이면서 인턴이 사실은 비범하다고 할 만큼 뭐 사실 능력이 특출나고 근데 그걸 계속 뭔가 흠집을 내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네. 저도 얘기하면서 약간 바뀌었거든요. 이게 뭔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각자 선호하는 사람을 한 명씩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내 마음의 1등. 스스로를 노력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 저의 삶의 코스를 보면 노력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게는 무던히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견뎠던 그 시간들이 변함없는 단 하나의 해답이었던 것이다. 따뜻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 비교하자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진. 내 마음이 다른 인턴들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생각 염두에 둔 건 없나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변호사님들은 다른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어떤가요? 3등까지 뽑는다고 하면 김현우 인턴을 뽑고 싶다고 말씀하신 변호사님이 계셔서 김현우 인턴 정말 그리고 제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이 제일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조금 감동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분명히 그런 말들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쓴 거냐. 하나도 건질 게 없다. 이런 말을 누군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현우 인턴이 되게 그거를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캐릭터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확실히 묵묵하게 계속 자기를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은 있는. 저는 사실 그 김현우 인턴 개인적인 소회는 말에 힘이 가장 있는 사람 저는 김현우 인턴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모든 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느낌이고
그게 근데 사실 글에서도 저는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좀 되게 포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말이 빠른 것도 아니고 말이 힘이 막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고. 정말 힘이 있어요. 정말 힘이 있어. 이주미 인턴은 사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발표하는 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즐겼던 것 같고 사실 이게 너무 흐뭇했던 게 우리가 다들 면접 때 기억하겠지만 그 본인의 스피치 능력?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나쁜 편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이제 굿을 변론하고 그때 이주미를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이렇게 흡수를 잘하고 이를 제 주인에게 회복시키는 과정도 또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유의미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발전한 걸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특했어요. 이주미 인턴을 저한테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7.8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밝고 뭐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잘 모를 것 같고 새침할 것 같고 이런 인상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강하고 되게 멋있거든요. 맞아요. 김동현 인턴 같은 경우에 사실 좋다고 생각했던 점은 사실 일단 누가 얘기하면 먼저 듣고 얘기하고 자기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이 내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까 그런 부분을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인턴 중에서는 저는 좋은 분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평가에서 저희가 막 센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막 밤새 준비한 다음에 우리 앞에서 정말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하고 발표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평가를 받았을 때 그거를 바로 그 다음날 그거 마음을 추스러서 이걸 완주해낸다는 게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멘탈이.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뭐 바로 노기환 변호사님한테 뭐 자기가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되게 이게 강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보여준 진짜 노력이랑 끈기랑 뭐 자기 확신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런 모습만 있으면 그 뭘 해도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개인 과제 때문에 약간 한계 때문에 무너지긴 했었는데 저는 이상우 인턴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사실 이상우 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제가 일부러 월요일 날 제가 밥을 먹었거든요. 식사를 했거든요. 나가면서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이상우 인턴이 뽑혔으면 좋겠다. 저희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뿌리잖아요. 저희랑 같이 있는 사람들인데 직원들 챙기고 그리고 이거 뭐 장두식 변호사님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직원분들한테 뭐 선물을 하자고 한 것도 이상우 인턴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이상우 인턴 같은 경우는 팀플레이 1등 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에서의 센스는 확실히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잔정도 많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좀 상호가 실력적으로 3위권 경쟁을 하기에는 조금 붙인 모습이 있어서 근데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이상우 맞아요. 인턴이 는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싶어요. 본인도 다시 보면 놀랄 거예요. 맞죠. 그러면 3위권과 관련돼서는 이강호 인턴과 송지원 이강호 인턴이 인턴으로 좁혀지는 그렇게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두 개의 과제에서는 강호 인턴의 서면이 저는 더 뛰어났다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3위로 그러면 저는 이강호 인턴도 좋은데 사실은 송지원 인턴도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송지원 인턴이 뭐 그냥 정량적인 평가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지금 정량적인 평가에서 보면은 3위에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변호사 일은 내가 하는 만큼이구나. 그리고 많이 할수록 좋더라고요, 저는. 본인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끝까지 해보고 싶어 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가 한 말씀만 하면 송지현 인턴 얘기 저 진짜 너무 공감되고 근데 지금 딱 말씀하시면서 느낀 게 실은 저는 이강호 인턴도 그걸 비슷하게 느꼈던 게 맞아요. 근데 의뢰인이 선택 때 그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엄청 괴로워서 잠을 못 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의뢰인 선택 끝난 뒤로 눈빛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끝까지 파헤쳐야 되겠다. 끝까지 해야 되겠다.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서면의 내용도 그 마음에 따라서 저는 움직인 것 같아요. 저는 실은
13번째 과제 만약 했다면 정말 기대 먼저 봤을 것 같아요. 그 답안을. 가장 기대되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극적인 후반기에는 이강호 인턴이 제일 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씨.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송지원 인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송지원 인턴. 사실 저도 어쨌든 평가를 해야 되고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 3주 정도까지 송지원이 제 마음속에 있진 않았어요. 그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이유는 일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고 그 스탠다드를 도달했을 때가 끝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송지원 인턴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었고 마침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실은 제 스스로 좀 반문했거든요. 송지원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몸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겠다. 아직 송지원은 학생이고 어리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날 밤 그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냥 제가 봤을 때 눈빛이 바뀌었고 송지원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좀 믿음이 부족했었구나. 이 사람의 진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마지막 과제도 잘했고 그 전 과제도 잘했는데 그 제 마음속에서 기꺼이 송지원을 우리 회사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건 마지막 주고 예. 송지원은 이제 정말 우리 회사에 올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이거는 정말 어렵다. 확실하게 나는 이 사람이다라는 게 지금 딱 결정되신 분이 있으세요? 이대로 뭐. 아 그럼 나머지 두 변호사님은 중에 한 분이 이강호 인턴을 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은 아까 김현우 인턴을 지지하셨고. 지원이도 그렇고 강호도 그렇고 인성적으로도 훌륭하고 진정성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전혀 두 분 다 의심하지 않고 퍼포먼스 과제들을 통해서 제가 평가했을 때 강호의 그 마지막 그 두 개에서 너무 큰 인상을 많이 받아서 강호를 조금 더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굳이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된다면 이게 송지원 인턴이 조금 더 이제 밑에 어쏘 변호사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덕목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송지원 인턴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고민되긴 한데 송지원 인턴을 저도 뽑을 것 같아요. 이강호 인턴이 마지막 보여준 모습이 그렇긴 한데 결국은 너무 힘들다 이거. 송지원 인턴이 그래도 골고루 비교적 신뢰를 주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 힘들죠. 힘든 결정. 그럼 제 의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송지원 인턴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송지원 인턴이 일단은 뭐 과제 순위에서 3위인 건 어쨌든 뭐 사실이고 그래도 계속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서 김종훈 변호사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제가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진정성을 많이 전달받고 그러니까 이강호 인턴에 더 마음이 가는 거는 그래요. 아 이거 참 이거 미치겠네 이거. 처음부터 빨리 얘기할 걸. 그럼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네 그러면 이제 박 대표가 이제.
모든 우리한테 보여줬던 진심과 보여줬던 가능성과 거기에서 흡혈한다는 게 너무 사실 괴롭네요, 진짜. 개인적으로 사실. 다 알아요. 지금 이 두 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건 어차피 다 아시는 거라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는 뭔가 좀 잘하는 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변호사 일은 내가 하는 만큼이구나.